KTX로 가자고. 157. 양난 이유 제도 변화. 우리 임질이라는도 겪었고 병자라는도 겪었죠. 양난이 우리의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 두째 보시면 비변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변사입니다. 비변사입니다. 원래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는 어딘가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기 오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의정부가 국가 총재를 결정하는 합의 기구였잖아요. 그렇죠? 고려는 뭐였습니까? 가끔 이제 써놓잖아요. 제가 저기다가 문에다가 이 강의실을 도병마사로 하겠다고, 또 원간섭기는 도평의사사를 얘기하겠다고. 고려시대는 도병마사,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 조선전기 의정부, 비변사, 국가 총재사를 결정하는 기구로 출발했다. 비변사가. 점차 가면 갈수록 왕실의 혼례 문제, 혼사 문제까지도 관여할 정도로 사사건건, 손 안 대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비변사의 역할이 되게 강조되는 시기를 맞게 됐다는 것. 비변사는 꼭 잡으셔야 돼요. 원래 비변사를 만든 목적은 여진족애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침범해 옵니다. 그때마다 국가의 안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돼야 비변사를 처음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 만들게 동기가. 그래서 점차 이후로 어떻게 애구들의 침범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아저씨들, 그 다음에 6조 중에서 공조 판서를 제한 5조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비변사의 기구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자, 구성 요소 중에 뭐라고요? 의정부 3대신과 그 다음에 5명의 장관들 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은 공조는 건축 토목입니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건축 토목에 관련된 공조판서는 비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조 판사 아니라 5조 판사만 되겠죠. 군사제도의 개편가입니다. 5군형 체제 보시겠습니다. 훈련도감, 총유청, 수호청, 의영청, 금이영. 훈련도감, 단독문제 나오죠, 많이. 선조 때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상비군, 수도방위, 삼수병제도, 삼수병제도 핵심이죠. 포수, 사수, 살수. 처음으로 우리 조총부대가 만들기 시작하죠. 임질이라는 쪽 되게 피해를 많이 봤던 그 부분이 훈련도감을 통해서 많이 해결됩니다. 사수, 살수, 포수. 즉 처음으로 조총부대가 정식 우리 군의 무기가 처음 지급되기 시작했다. 지급되게 된 이유는 실은 이런 것도 나오면 안 되는데, 임질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조총부대 조총이 처음 유입됐습니까? 임질왜란 전에 유입된 게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임질왜란 전에 있어요. 한 3점 정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임질왜란 전에 우리나라에 조총이 한 3점 정도 우리나라에 선물로 온 게 있어요. 일본에서. 근데 한번 봤더니 별 효과가 없었어요. 당기긴 나가는데 심지어다 불을 붙여 이만큼 오잖아요. 그때 띵 당기거든요. 방아쇠를. 우리가 더 빠른 화살이 있단 말이에요. 화살 등에 메고 다니면서 끄집어내서 훨씬 더 빨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시했던 거야. 그래서 임질왜란인데 조총부대한테 우리가 호되게 당하잖아요. 네. 처음으로 조총부대를 만든 삼수병이 처음 만들어지더라. 근데 이 사람들 뭐야? 직업군인들이에요.
전쟁 중에 만들었어. 임진왜란 전쟁 중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직업군인제를 만들었어요. 직업군인 월급 줘야 되잖아요. 월급 뭘로 줘다 그래서 당성미로. 임진왜란이 발생되자 명나라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면서 걔네들이 군량미의 일부 가져온 그걸 우리에게 일부가 넘어오게 되는데 그 군량미 일부분을 갖다가 그래들 월급을 전시에 주게 된 거예요. 그걸 당성미라고 불러요. 군량미 일부를 차용해서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 끝났으니 내일 나 집으로 돌아가. 이럴 순 없지. 지역군을 만들었는데. 근데 국가의 재정 상태가 되게 열악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쌀을 좀 더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삼수미세를 걷는 거예요. 토지 한 개당 2.2도를 걷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처음으로 2.2도가 된 거예요. 토지는 시대별 한 결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대별로 다르는데 어떤 경우는 2,000평, 어떤 경우는 1,800평, 어떤 경우는 1,600평, 어떤 경우는 1,200평 되게 다양해요. 선생님 귀찮으니까 그냥 통계로 그냥 에버리지 잡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1,600평 잡아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시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토지 한 개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됩니까? 왜냐면 옛날에 쓰는 용어들이니까 우리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한 결, 두 결 이랬을 때. 네, 1,600평 정도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나는 생산량의 일부를 2.2도를 쌀을 걷겠대요. 이걸 삼수미세라고 불러요. 이걸 누굴 주게 한 것들이죠? 훈련동합에 직업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게 한 용도였어요. 오케이? 그럼 농민들이 내야 할 세금은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증가한 거야. 훈련동합에서 농민들의 세금은 증가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야. 그래도 농민들의 삼수미세를 받아야만 어떻게 지역군을 통해서 안보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가의 생각과 농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우리 세금을 낸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달갑지 않죠, 우리가. 그죠? 네, 삼수미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전후기에 농민의 세금은 삼수미세 2.2도까지 증가돼서 갈수록 세금은 더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할 것.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세금이 많아져요. 역사를 보면. 신라, 고려, 조선 망할 때 보면 항상 세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가. 우리 대한민국 세금 늘어나고서 줄어들고 있어. 항상 늘어나지. 근데 그때 세금은 좀 다르죠. 왜냐면 지금 우리 세금 내서 나라를 끌고 나가고 우리 삶이 그렇게 크게 만 원 더 낸다 해서 우리가 굶어 죽진 않아. 1년 세금 내다 보니까 한 10만 원 더 나갔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 무너지듯 이렇게 허탈해 할 필요는 없어요. 더 벌면 되는 거니까, 10만 원. 그죠? 그래서 또 그 시대의 사고와 또 지금의 우리의 사고는 좀 다르죠. 다르지 않을까요? 10만 원 뭐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살지 뭐. 더 내도 되고 뭐 이렇지. 그죠? 다 내는 거죠. 나만 된다면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삼수미세가 뭔지, 훈련도구가 뭔지, 전쟁 중에 직업군인을 만들었다. 총윤청, 북한산성이 만들었다. 이괄의 난을 계기로. 적어놓은 데 북한산성에 총윤청을 만든 일은 이괄의 난을 계기로. 이괄의 잔당들이 북한산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미리서 거기에 선점하고 난 다음에 이괄의 난을 진압하게 됐어. 이괄의 난을 진압하고 난 이후에 야, 북한산성에다 총윤청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울에 이각이잖아요.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북한산이. 그럼 거기에다가 군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총융청입니다. 수어청, 남한산성입니다. 어영청, 인조 때 설치, 효정 때 북벌과 도성 수비망으로 썼다. 어영청. 그래서 그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어청수라고 보통 암기하는데 이거 전부 다 인조가 만들었어요. 인조가 만들었다. 왜? 인조는 전쟁을 겪었던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 수어청이 시험에 잘 나오죠. 아니, 수어청이, 어영청이 잘 나오죠. 어영청. 인조가 아버지가 만들었지만 효정이 이걸 활용을 하게 됩니다. 북벌의 본용을 삼습니다. 북벌의 본용이 됩니다. 어영청 변사가 원래 사료 나올 거야, 이게. 7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효정이 북벌의 본용을 삼게 되면 고박이 3배수가 되더라. 그럼 대충 한 2만여 명이 되겠죠? 2만여 명? 2,100이지만 2만 1,000명이지만 2만여 명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근데 실제로 이 병사 훈련만 시켰지
실전에 참여했느냐 물어본다면 이건 아니다는 얘기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못하죠? 효정은 누구보다도 청나라의 군사력을 잘 알아요. 인질로 잡혀가서 그날의 군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뭐 청나라하고 우리가 맞짱 터가지고 이긴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확신이 안 서면 우리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생하고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지. 우리가 지금 나이대로 본다면. 근데 내가 고등학교 한 1m 80대 남학생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불확실하면 우리가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안 싸우지. 그게 창피만 당하잖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우리가 상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싸워볼 만하는 거야. 나의 목적이 있다면. 근데 목적이 싸우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폭력행위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죠. 싸울 수가 없죠. 청나라에서 벌목으로 잡혀서 몇 년, 10년 이상을 또 청나라의 사정을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인데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야. 군사만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2만 여명 늘어나게 된 거야. 근데 효정이 사망하게 돼요. 국벌의 총대장이 돼서 사망하게 돼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 이것은 국가의 세금 벌려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끌고 나갈 수 없어. 그 다음 임금은. 그럼 어떻게? 이 어영청은 해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해체할 때 이 군인 2만 1,000명이 어떻게 헤어졌어? 어영청의 병사들이 이렇게 헤어졌대. 어영부영 헤어졌대요. 그 모습을 이렇게 사자성어로 썼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영화, 야, 공부 똑바로 해. 어영부영 하지 말고, 이럴 때 쓰는 단어야.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 똑바로 해라. 어영부영 하지 말고. 알았지? 뭐 이럴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야. 어영청의 해체가 되면서 나타난 비슷한 사자성어, 어영부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금이영, 숙종 때. 봐요. 그러면 선조, 인조, 숙종이죠. 만드는 시점이 동일해요?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르죠. 용도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 지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오른쪽 지방군, 소고군 있다. 양반을 비롯한 양인과 천민이 모두를 포함시켰으며 평상시의 생업의 종사, 유사시에 전투에 포함됐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 봐봐. 이거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양천운송 부대. 양인과 천민이 같이 군대 생활한다는 얘기야. 군대 간다는 얘기야. 원래 군대 가는 사람 누구만 가지? 양인만 가지. 양인 개병제니까. 양인의 신분 모두 군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천민도, 즉 노비들도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시대별로 달라. 여러분이 빈칸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적을 거야 이제. 가로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제일 앞에 뭘. 막 홍건정 내려오고 애국 침입하다 보니 많은 양인들이 군대 전방에 끌려가. 그 애국 침입을 하삼도 쭉 뺏겨도 돼? 우리? 먹거리 뺏겨도 돼? 하삼도? 집에 갔더니 노비들이 있더라는 거야. 너도 남자네? 그러다가 집어넣어놨다고. 메꿨다고 얘들로. 노비로 대신 메꿨다. 메꿀연자. 집집마다 노비를 갖다가. 연호? 뭐 좀 되잖아.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 물어본다? 시대에 공민왕 우왕식이 물어볼 거란 말이야. 북방에 홍건정 내려오지. 남쪽에 애구 침입이 오지. 홍건정과 애구식이 뭐야? 우왕과 공민왕식이잖아요. 주로. 공민왕 우왕식이잖아. 시대를 물어봐. 고려 말 시기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연호군이 뭐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 처음에. 그렇게 편협적인 문제를 안 나오고. 시대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본다고. 우리 좀 기본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양천 혼성부대. 원래는 누구만 군대 간다? 양인만. 그리고 제도를 본다? 양인 개병제라고 한다. 양인 자신은 모두 군대 가야 된다. 그런데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군사로 징집할 인원이 적어지면 어떻게? 노비들마저도 군인 노동력으로 투입시켜줘야 된다. 시대별로 연호군, 잡색군, 소고군.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창피해하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같이 계속 근무하면 신분제사에서 양반들이 되게 창피해하지. 자기 집 노비와 청도를 같이 무기들 같이 훈련받고 같이 군복 입고 이렇게 있어. 그럼 동등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집 노비하고 내 신분이 동등하잖아. 전쟁이 끝나고 안정기가 접어들면 어떻게 양반들 어떻게 해요?
쪽팔리잖아. 빨리 나와야지. 쪽팔리니까. 돌아가야 되겠지. 그럼 누구만 남는 거야? 양분 빠지면 노비만 남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또 뭐라 불러? 천해군적 성격이라고 불러요. 즉 천민만 남은 예비군이라는 얘기야. 상비군이 아니야. 365일 총 들고 근무하는 상비군이 아니라 유사시에만 통원되는 예비군적 성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남성들 군대 다니시면 예비군 훈련 받잖아요. 1년에 몇 번씩 받잖아요. 그잖아. 그 말은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상비군 반대가 예비군이니까. 유사시에 통원되는 병력들이니까. 그래서 천해군적 성격이다. 누구만 남아있다? 천민만 남아있는 예비군적 성격으로 쓱 변모가 되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조선시대 방위체제, 이거 했던 것 또 나옵니다. 진관체제, 세조 때, 재정방략체계, 명종 때, 끝에 봐, 을묘예변을, 제일 끝에 봐, 을묘예변을 계기로 재정방략체계로 전환됐습니다. 꼭 잡아야 돼. 을묘예변. 전라도 해남 바다가 일본이랑 뚫리죠. 해남에 왔어요, 애들이, 그죠? 해남에 일본이 배 타고 쭉 갔는데 아무도 없어, 군사가 없어. 그래서 상륙하게 된다고. 그래서 무기를 들고 상륙을 한 다음에 해남을 포함한 그 주변 인근 5개 군단을 털어. 왜 털어? 먹고 살기 위해서. 지네가 먹고 살기 없으니까. 이걸 계기로 인해서 재정방략체가 전환됐다고. 요거 꼭 꼭 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진관체제로 다시 또 가죠. 왜? 그 재정방략체계의 단점이 있죠.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임진왜란한테 드러났죠. 어느 한 지역에다가 군 숫자를 몰빵해 놓는다. 그 부산 앞바다에 10만을 모아놨다고. 10만을. 외국 임진왜란 침입이 여기 20만이 들어왔다고. 아무리 좋은 제도더라도 상대의 숫자가, 적군의 숫자가 많으면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정방략체는 임진왜란 도중에 뭐로 바뀐 거예요? 진관체제로 바꿔. 진관체제 뭐죠? 군 단위에다 군사를 배치해서 되게 장기전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기전 되게 길게. 상대는 대부분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해 올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 무너뜨려야 돼. 그러면 얘들 사기도 떨어지고 신체적 어떤 것도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갑자기 하늘 보면 엄마 아빠도 생각날 거고, 동생 안 보던 여동생도 갑자기 보고 싶고 막 고향 생각이 나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전투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 그다음에 군량미도 막 떨어질 거고. 그게 진관체제의 장점이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정신적, 육체적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군대. 그래서 우리 의병이 성공하는 거예요. 20명, 30명, 40명, 50명 마을 단위에 그 지형 지어물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청년들이거든요. 그들이 때를 지어도 하면 치고 빠지고. 얘들 열받으면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야, 오늘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야 돼. 근데 한 일주일씩 딜레이 돼. 인천에서 미리서 군사를 모아서 벽을 딱 치고 있는 거야. 올 때가 됐는데 이 자식들 딱 폼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 장점이 있는 게 진관체제 장점이에요. 임진왜란 도중에 진관체제로 다시 복구해요. 왜? 우리는 상대보다 군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쟁을 길게 끌려가지. 즉 요즘 말로 좀 게릴라전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이거 맨날 틀려. 나오는데 맨날 틀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158쪽. 안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책에 편지를 이렇게 되면 제가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군사들 전체를 다 하나로 묶어놨어요. 선생님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 막 읽고 내 머리에 넣는 거 쉽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요약해 놓으면 이 한 페이지만 보면 내 머리에 한 10분이면 다 볼 것 같아. 전체를 갖다가 좋잖아요. 선생님 특기 중에 하나 이런 걸 좋아해. 딱 모아서 한눈에 보는 걸 좋아해요. 요약 정리하는 거. 자, 중앙군, 지방군, 특수군이 있어요. 고대 갑니다. 통일신라, 구사당. 누구죠? 신문왕입니다. 망한 나라들의 백성들의 군사력을 모아 시작하죠. 일종의 민족융합체계라고 얘기합니다.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말갈인, 애는 빠지죠. 네. 발해는 10이라고 합니다. 발해는 12. 그 11 가지고 장난 많이 칠 거예요. 고구려 제도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12는 당나라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써놓으셔야 됩니다. 발해 중앙군 12는 우리 제도, 고구려 제도를 모방한 게 아니라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거야. 되게 틀리기 좋아요. 왜냐하면 발해란 나라가 거의 대부분 고구려 제도를 갖다 쓰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당나라 제도, 대표적인 삼성육부가 10이란 말이야.
삼승육부제도 10위는 거의 대부분 당나라 제도입니다. 고려 갑니다. 이군 6위. 조선 전기 5위. 임질이라는 도중에 오군영. 근데 오군영이 이영으로 축소됐습니다. 오군영 이영으로 이렇게 하살표 올리면 돼. 오군영에서 이영으로 무이영과 장어영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유는 쩐 문제야. 군인 숫자가 많아지면 월급을 나갈 돈이 없어요. 즉 재정 문제 때문에,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재정 문제 때문에 오군영이 이영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을미개혁 때 친위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방군. 고대권 필요 없고 고려 주현군, 주진군. 주진군은 양계 근무한 애들, 지방에 근무한 주현군. 조선 영진군, 서고군 정도 쭉쭉쭉 특수군으로 바로 넘어가 되겠습니다. 고려라 나라 강군 그 나라를 막기 위해서 언제? 정종 때 별무반 여진족의 침입을 여진족을 정벌할 목적이죠. 윤관이 만든 거죠. 숙종 때 만들었다. 예종 때 실천을 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물어보는 단어가 별무반이다. 언제 만들었다? 숙종 때 만들었고 출동한 데 언제 하다? 그 아들 예종 때. 그래서 별무반이 출동해서 만든 게 뭐죠? 동북 구성을 축조하죠. 즉 오늘 함경북도 지역을 빼앗고 거기에 9개 성을 쌓게 됐다. 높은 산성에다가 산에다 성을 쌓게 됐다. 여진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동북 구성을 다시 한부 되돌려 주죠. 네. 그 다음에 삼별초. 올해 금년 국가직 기출인 거 아시죠? 삼별초.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우가 만들었습니다. 원래 출발점은 뭐라고 그랬죠? 야별초. 개경의 동쪽과 서쪽 두 개를 처음 만들기 시작하죠. 목적이 뭐죠? 밤손님이 너무 많아. 도둑놈들이 많아. 절도범들이 많아서 절도범을 단속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야별초였다. 밤야자야. 그래서 서양에서도 경찰이 출발점이 야경 경찰로 출발해.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아. 저녁 시간에 되게 도둑놈이 많아지는 거야. 그걸 단속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야별초. 서양은 야경 경찰 이렇게 출발해요. 그렇게 출발했던 것들이 오늘날의 삼별초로 발전되었다. 조선시대 뭐 할 게 없는데요. 근데 별기군 정도만. 별기군. 신식군대죠. 이제 총을 갖고 있는 별기군이 우리 처음 만들기 시작합니다. 비변사 다시 정리합니다. 비변사 정리. 중종 때 삼포이란을 계기로 처음 임시기구를 설치했다. 삼포를 기점으로 삼포이란. 삼포가 어디죠? 부산포 어디요? 부산포, 제포, 연포. 예, 부산포, 연포, 제포. 왜 얘들이 난을 일으켰죠? 코털량이 쌀과 콩을 가져갈 양이 너무 적어. 스시마를 가져갈 양이. 지네들은 욕심껏 가져가고 싶은데 우리가 커터를 제한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난을 일으켰다. 삼포에 들어와서. 그래서 명종 때 비변사를 상설규과했다. 계기는 을묘예변을 계기로. 을묘예변 어디? 아까 전라도 해남 지역에 일본 애들이 침입해서 5개 군을 털어갔다. 이걸 계기로 해서 상설화됐다. 비변사가 상설화됐다. 명종 때이다. 기능학대 선조 때 임질이라는 이유에 기능이 학대되었다. 어디까지 학대됐습니까? 우리 사료에 자주 나온 거 왕실의 혼사 문제까지 추가해. 플러스 왕실의 혼사 문제까지 관여했다 적어놨는데 왕실의 혼사 문제까지 관여한 게 비변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남의 집 결혼 문제를 우리가 알가부르고 할 수 있어? 못 하잖아요. 남의 연애에서 알가부르고 할 수 없잖아요. 남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헤어지든 우리가 관여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왕실의 혼사 문제마저도 비변사가 이렇쿵 저렇쿵 이렇더라는 거죠. 폐지,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가 폐지됐다. 왜 폐지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흥선군 나갈 때도 비변사를 제일 먼저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흥선대원군 비변사를 혁파했을까요? 이거예요. 나중에 꼭 대답해야 돼.
비변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뭐 하죠?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을, 누구도 나의 권력을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못하는 절대 부패합니다. 우리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정치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정치학자 ABC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 정치학자 이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학자 ABC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비변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당연히 부패하죠. 그럼 흥선대원 제일 먼저 어떻게? 이거 혁파하죠. 흥선대원 혁파하죠. 왜? 흥선이 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절대 권력은 남에게 주어진 권력을 빼앗아야지. 그렇지. 마찬가지잖아. 누군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을 내가 가지기 위한 거지. 권력을 분산시켜 주려고 잡는 건 아니잖아. 얘나 지금 똑같잖아. 권력이랑. 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비변사 혁파해야 됩니다. 흥선대원군 때 혁파되고 대신에 의정부와 3군 부활에 써놨죠. 의정부는 행정기능이고 3군부는 군사기능이야. 뭐야 그러면? 행정기능과 군사기능을 분리시켰다는 뜻이 되는 거야. 절대 권력 부패하기 때문에 분리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패스. 160쪽. 조세제도입니다. 우리 이거 했어요. 그죠? 조영조 했어. 기억나죠? 조영조를 한 번도 수업을 안 듣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약식으로 하죠. 신라, 고려, 조선 공통적으로 생산량이 몇 분의 몇? 10분의 1이라고. 이거 또 하고 있어. 지금 약식으로 또 한다고 지금. 짧게 끝낼 거예요. 세종대왕 때 이걸 바꾸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 어떤 프로젝트를 막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집현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있잖아. 프로젝트를 주잖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지를 물어보잖아. 간단하잖아. 농서를 보고하게 되면은 그 농서에 따라서 농사를 지금 수확량이 증가되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그 농서 이름이 뭐죠? 농사 직설이죠. 재작년 기출이 뭔지 아세요? 되게 웃기는 문제는 책에도 나와있지만 농사 직설이잖아요. 농사 직설, 농사를 어떻게 하면 수확량이 늘어나는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뭐 수확량을 늘리는다는 얘기는 뭐야? 모내기법이 당장에 들어가야 돼. 우리 주식이 쌀이니까. 그렇잖아. 고려 말에 우리가 모내기법이 들어오잖아요. 조선 초기에는 어떻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왜?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 직설에 모내기 들어가는지 유무를 물어봤어. 당연히 들어갔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모내기밖에 없는데.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이양법이라 불러. 같은 말이에요. 한자일 뿐이에요. 이게 있는지 유무를 물어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어.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 수업 시간에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 근데 어떤 친구가 재작년인가요? 선생님 이양법 틀렸습니다. 미친놈. 되게 쉬운 거 틀리고 어려운 거 다 맞았어. 이상한 애 아니에요 이게? 그죠? 쉬운 거 다 맞아. 어려운 거 하나 틀리고 이해해. 그죠? 아 이거 그래 괜찮아.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선생님 인정하는데 선생님 제가 이양법이 틀렸습니다. 그래도 합격 점수 나오는데요. 축하해 주십시오. 미친놈. 미친놈 아니야? 그거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네. 그래서 웃기죠.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공부 열심히 마치는데 되게 쉬운 거 틀려. 되게 허접한 거 틀려. 그럴 때 되게 허무하지 여러분들. 아 진짜 나 바본가 보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자책하지 마시고 역사 공부는요 계속 반복 수업이에요. 내가 오늘 알잖아요. 일주일 지나면요 다 까먹어요. 사람의 뇌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다 까먹어요. 선생님이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까먹었던 생각나는 거지 여러분들 다 까먹어요. 왜? 여러분 지금 5과목이야. 선생님 한 과목만 하면 돼. 부럽지 않아? 부럽잖아. 지 과목 지금만 하잖아. 그치?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하나만 하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 5과목 하잖아. 억울하잖아. 억울하면 빨리 합격에 나가. 방법 없어. 네. 빨리 합격에 나가야지 억울하면. 자 다시 가봐요. 농사직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론조사 결과 공법이 나오죠. 연분구등법, 전분, 육등법. 성공 실패? 실패하죠. 그리고 줄여주죠. 인조 때 만들기 뭐예요?
영정법. 토지 한 결당 출발점은 6도에서 4도로, 그 다음에 천차점차 4도로 고정하죠. 그죠? 4도로 고정합니다. 우리의 세금을 걷어들인 양이 공법에 비해서 영정법은 증가됐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어요. 요거에 비해서 이 제도는 수입이 감소한 거야. 그럼 수입이 감소하면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죠? 보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 우리 한 집에 생활비 100만 원인데 월 100만 원인데 어머니 실직으로 50만 원이 사라져 버렸어. 그럼 50만 원 내가 알바해서 떼워야 되잖아. 그래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잖아. 판고 났으니까.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도 마찬가지지. 메꿔야지. 만만한 게 어떻게? 세금은 줄어서 양반들이 좋아하는데 국가의 수입이 감소됐다는 사실이야. 메꿔야지.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올해 세금이 감면돼서 한 50조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부자들 상속세 없애주고 기름 유류세 깎아주고 못 깎아도 그러니까 그 표 없는 정책은 되게 하다 보니 좋긴 한데 국가의 수입은 감소한 거야. 있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완해야 되겠지. 어떤 방법을 보완할지 나도 몰라요. 제가 경제를 집행하는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뭔가가 나오겠죠. 명절 뒤쯤 나오지 않을까요? 왜? 명절 때는 민심이 나빠지기 때문에 세금 올리면 세금 걷거나 하기 때문에 민심이 나빠지기 때문에 명절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생각에. 아니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 그냥. 옛날이나 지금 다 보인다면 비슷하단 말이 하는 거야. 보완은 뭐야? 그러면 세금을 내는데 운반비를 별도로 받아 먹어요. 네, 부족한벌 메꾸는 거예요. 운반비. 그 다음에 보관료. 안 하던 막 없던 세금들이 별도 막 추가돼. 운반비, 보관료 이런 것도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 부족한 걸 메꾸는 거야. 영정법도 국민들로서 신뢰를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죠. 당연히 못 얻죠. 아니 세금 줄여도 막 박수 치고 막 찬성해 줬더니 갑작스럽게 추가된 세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면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실패한 제도를 보완하기 방법이 뭐라고? 이제 제도를 바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어디지? 우리 팔도 중에서? 하삼도지. 아니 따뜻하잖아. 강수량 풍부하고 따뜻한 데가 가장 벼농사 잘 되는 거잖아.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이 잘 되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서 어떻게 수확량이 줄어들 거 아니야. 강원도, 항해도, 평안도, 함경 줄어들잖아. 비율제로 가는 거예요. 비총재라고 불러. 봐봐. 총액을 봐봐. 총액을 일시, 백, 천, 만석을 한번 해봐봐. 국가에서는 총 만석 정도 있어 생각한다 생각해봐. 만석을 기준으로 잡다고. 그러면 하삼도 지역에다 2,000씩을 한번 던져줘 보자고. 충청, 경상, 전라 2,000석 하면 곱하기 3하면 어떻게? 6,000석은 확보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4,000석. 경기에다 1,500석, 서울 예각에다 500석, 항해도에다 500석, 강원도에도 500석, 평안도에도 500석, 함경도에도 500석 해서 만석을 메꾸는 방법이야. 이걸 비총재라 불러. 총액을 잡고 각 도별로 비율제로 나누었다. 이걸 숙종 때 비총재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세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열심히 농사 수확량을 증가시켰어. 근데 그걸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뜯기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 형평성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아니 아니까 오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네가 농사 지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농사를 많이 수확을 했다 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뜯어간다면 농사진 농민 입장에서는 되게 엄바른 사지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지지. 이 제도도 어떻게 해요? 완벽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산다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땅 많이 가지고 좋은 아파트 가서 세금 많이 내잖아요. 강남 사람들은. 그건 좀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이건 다 실패한 제도야. 다 실패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바뀐 게 지조법이에요. 이게 갑신정배 때 나와요. 지조법 뭐예요? 땅의 가치예요. 땅의 가치예요.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재산세예요. 내가 비싼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에 30평 아파트짜리가 30억짜리가 있어요. 인천에 30평 아파트가 10억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30평짜리 아파트는 똑같은 세금 내면은 강남 사람이 되게 좋아하죠. 10억에 대한 세금 내면 돼요. 근데 인천 사람은 어떻게 해? 불만이 커지지. 그치? 근데 강남은 30평짜리 30억이고 30평짜리 인천은 10억이야. 똑같이 10억을 내게 되면 인천 사람이 싫어하지. 왜? 저긴 비싼 거잖아. 30억짜리고 난 10억짜리인데 왜 똑같은 세금을 냅니까? 부자는 더 많이 내야지. 재산세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차별 등급 내는 거예요. 아파트, 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일반 상가가 됐든 임야를 갖든 그 땅의 오늘날의 시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그 재산세예요. 선생님 엊그제 재산세 냈습니다. 예. 많이 내고 싶어요. 더 많이 내고 싶어요. 예, 엄청 내고 싶어요. 예, 왜일까요? 선생님 친구가 재산세를 10억 냈다고 저한테 울었어요. 저한테. 전화 성질로 끊었어요. 예, 지는 슬프지만 나는 더 슬펐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재산 10억 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선생님 생각에 동의하세요? 그럼 틀렸어요, 여러분들. 공무원 하는데 무슨 10억을 재산세를 어떻게 내? 그냥 독립에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면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보려고 평생 빠둥빠둥 되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아파트 큰 거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 적당한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거 이거 살면 돼. 그냥 얹혀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죽을 둥 살 둥 돈 모아서 30평짜리 아파트 강남에서 30억짜리 40억짜리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지 마. 인생의 꿈을 돈 모으는데 부동산 투자하는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불행해져. 인생의 목적을 어디로 잡으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내가 공무원 되는 게 아니면 이거 안 된다고. 공무원은 행복을 찾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1차 한번 떨어져서 슬퍼하지 말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그 꿈은 행복을 찾아가는 수단이지 목적지가 되면 안 돼. 목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내가 변하게 돼. 그렇잖아. 맞잖아. 공무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야, 인생에서. 선생님 안 하고 있잖아. 선생님 도전했잖아. 떨어졌잖아. 안 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불행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지 그 직업은 나의 모든 인생을 목적으로 걸 수는 없어요. 왜?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년마다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그 지방지 시험 끝나고 나면 노량진 애들 거의 한강 다리 올라가는 되게 많아. 하루에 한 명씩 사고 나. 그 시험 끝나고 나면 경찰 초비상이야.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요. 왜? 한강에 올라가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해. 시험 끝나갑니다. 시험 다가옵니다. 제발 헛짓거리 하지 마세요. 인생의 시험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제가. 제발 얕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선생님 공부가 안 돼 죽을 것 같아요. 죽어갈 것 같아요. 미친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거 없는 나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 제발 무슨 말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조용. 이건 이미 아까 설명드렸죠? 핵심 뭐라고 그랬을까? 이게 아까 별표 5개라고 설명 안 할 거예요. 주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거 이 앞에 설명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이거? 올해 출제됐자고 그랬더니 이것도 별표 5개짜리예요. 이건 이미 기출돼 버렸어. 아까 이거 이미 설명해 버렸어. 그래서 그 경제 파트에 우리 정치계에서 무조건 경제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 세금. 그 다음에 월급 2가지 무조건 나오게 됐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제도예요. 둘 중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아니면 2개 다 나올 수도 있어. 출제자 마음이지. 그래서 조용제도 꼭 나오는 거, 조세제도, 그 다음에 군대에 대한 균역법, 이용적역을 균일하게 해줬다. 그 부족한 부분 메꾸기 위해서 뭘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동법.
지방에 특산물을 내는데 되게 불편함이 많았다. 그 박람회 때 장난질을 되게 많이 하더라. 그걸 국가에서 광해군식의 혁신적인 제도가 만들었는데 이걸 대동법이라 하더라. 걸리는데 전국 실제는 몇 년 걸렸다? 100년 걸리더라. 왜? 양반 지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100년 걸리더라. 그러나 이 대동법 실시를 해서 우리나라의 상업 발전에 엄청난 모멘텀이 되더라. 동기가 작동되더라. 됐죠? 이 정도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쭉 넘길게요. 히든이 반복되기 때문에 쭉 넘길게요. 그 163쪽 한번 봐주세요. 대동법 시행 결과의 별표를 5개 좀 해주세요. 계속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수입이 증대했다. 선해청이 담당했다. 기출이야, 다 기출 문제야. 선해청이 담당했다. 당연히 대동법 국가 수입이 증대하죠. 국가 수입이 증대됩니다. 무전 농민의 부담이 감소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무전,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농민의 부담이 감소하죠. 세금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공해 등장. 공가를 받아 국가의 필요성을 필요품을 대신 구입해주는 공인의 등장으로 그 공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공인 시험이 너무 잘 나오죠. 공인 같은 말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용상인이라고 합니다. 어용상인인 공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해서 이거야. 인천에 사시는 분 또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게 상어 지르너미를 납부하란대요. 관청에 납부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 역할을 이 사람들이 대신 해준다고요. 그리고 여기 상당한 부가세를 얻어먹는다고요. 부패한다고요. 어용상인. 누가 손잡았어요? 어용상인 이 사람 누구 손잡은 거죠? 중앙에 있는 서리. 지방에 있는 뭐? 향리. 봐. 향리는 여러분 지방지 각계 가는 사람을 향리라고 국가지 각계 가는 사람을 설이란다. 그 무지가 달라. 똑같은 급수가 같아 이 사람들은. 설이와 공이 손잡고 향리와 손잡고 인천에서 서울에서 상어 구경도 못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상어 지르면 덜렁 달라가 중앙에서 납부하라 한다고. 이런 사람이 등장하더라. 그리고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되더라.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하더라. 즉 성금을 주어야만이 물건을 만들어주는 상인들이에요. 제가 연필이 한 100개가 필요한데요. 100자루만 다음 달에 주문할 테니까 좀 주실래요? 얘기한다고.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뭘 얘기합니까? 성금 한 10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찾아갈 때 잔금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불러요. 즉 상업이 발달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팔 수 있는 물건, 즉 상품화된 물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욕심나는 물건을 보이면 어떻게 내가 사고 싶은 욕구, 그죠? 구매욕이 작동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거기다 하나 플러스해야 돼. 지방의 장시야. 추가해줘봐. 네. 지방의 시장도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이 됐든 지방이 됐든 간에 시장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장시의 활성화들이 나타나는 현상.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별공과 진상 그대로 남아 셈불 징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봐보죠.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려고 합니다. 조용조 이걸 합니다.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에 보려는 거야. 왕이 풍흉을 가리기 위해서 직접 먹어보는 목적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나온다고 했죠. 상공, 별공, 진상이라 불러요. 근데 지금 이거 있죠. 봐보세요. 대동법 시행 후에도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부정기적 납부예요. 여기는 정기적 납부예요. 그러니까 정기적 납부기 때문에 상공은 폐지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는 부정기적 납부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능해. 왜? 야, 왕이 갑작스럽게 야, 제주도 귤이 먹고 싶어. 감귤이. 야, 대구 사과 이번에 잘 익었을 것 같아. 되게 당도가 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보고 싶어. 갑자기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그치? 야, 오늘 안도 전복 한번 먹고 싶어. 아, 내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아. 온기 좀 충전해야 할 것 같아. 부정기야. 왕이 먹고 싶다면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기적 납부이기 때문에 이건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문제는 이거야. 정기적 납부되는 거야.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공은 폐지됐지만 별공진상은 뭐야? 그대로 존치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폐지란 말은 폐지가 불가능하냐면 이건 그 제도가 존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손 들어주세요. 빨리. 두 번 설명했어. 조용조의 조, 지방의 특산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상공, 별공, 진상이 있다. 상공은 정기적 납부이다. 별공과 진상은 부정기적 납부이다. 이해 가셨죠? 정기적 납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을 실어주고 세금을 감매줄 목적으로 폐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는. 그러나 임금이 그때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한번 먹고 싶어, 맛보고 싶어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함부로 폐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누구의 수입이 감소되는 거지? 이게 유지된다면 폐지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여기 농민들의 수입이 증가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지. 아니,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생각해봐. 좀 다르겠죠. 아, 우리 대통령이 제주도 감귤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야. 막 이거 뉴스 막 내보내. 그럼 사람들이, 야, 대통령도 맛있다고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 A급이 보내진다면 A급 감귤이 보내도 맛이 당연히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봐. 그 감귤을 한 박스를 파는데 10만 원 수입을 가져야 되는데 10만 원을 버린 꼴이 된다면 어떻게 해? 내 수입이 감소된 거잖아. 예를 들자면. 백성은 좋아할 리가 없지. 그죠? 그래서 상공, 별공, 진상, 대동법에 대한 얘기 쭉 설명하고 있어요. 삼양진, 강경, 원산 등이 대동 및 집산지의 상업도시로 발산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조세의 급납화, 조세 전세, 이거 별표 한 5개 해주세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아졌어요. 그럼 내가 소비를 하지. 내 호주머니 100만 원인데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그럼 사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소비가 이축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예전에 세금 내면 어떻게 차가 없었기 때문에 커다란 구루마에다가 쌀, 콩 잔뜩 싣고 시청에다 갖다 세금 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세 급납화가 됐어요. 이제 돈으로 세금, 여기서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세금 낼 수 있다. 조세 급납화. 되게 간단해졌죠. 시청인지 군청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관공서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안 됐잖아요. 급납화가 이루어졌다. 조세 전세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조세 전세라는 단어. 봐봐요. 조세의 전세야. 자르시죠. 조세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산물을 내는 이 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를 내는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전세라는 얘기 요거야. 전이랑 이리 올라가야 돼, 이렇게. 대동법 뭐야? 대동법이 뭐냐고? 토지 한 결당 16도 출발했던 게 12도로 고정되잖아. 토지 한 개를 아까 몇 평이라고 그랬죠? 통상 에버리지 딱 1600 잘랐잖아. 1600평에서 생산된 양의 일부인 16도에서 12도로 좀 더 다운시켜줬잖아요. 이걸 세금 내게 돼 있다고. 기준이 잡아졌다고. 그런데 봐보자. 토지 한 개이잖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양이 많아진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내는 거야. 근데
토지 한결이 안 되거나 아예 없는 무전 농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동법이 없는 농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뭐야? 이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이 조세는 전세가 됐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양에 따라서 세금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조세의 전세라 불러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양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조세의 전세라는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대동법은 조세의 전세 현상이 나타나,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냥 외웠는데요. 되게 미련한 공부죠. 그죠? 이럴 때가 슬프죠. 선생님 입장에서 저걸 모르고 막 외운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 가셨죠? 조세 전세 현상이 무슨 말인지. 됐습니다. 유침이 가보시죠. 유침이 가을의 징수와 상남이 봄의 징수한 비중 같아서는 시간이 갈수록 상남이 서울로 올려보낸 세금이 많아지고 지방 간의 재정은 약화되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보통 8대2 정도 됐거든요. 서울에 올라가는 게 80%, 지방이 한 20%, 예, 지방 재정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것도 갈수록 더 9대1, 10대 빵!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지방 어떻게? 지방 행정은 문 닫아야 되는 거야. 막말로 우리 전기 사용해야 되잖아. 수도 사용해야 되잖아. 요즘 바꿔본다면 복사도 해야 되고, 팩스도 돌려야 되고, 컴퓨터도 사용돼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얘기죠.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서 실패하겠죠. 165쪽 가주세요. 좋은 제도. 165쪽에 좋은 제도. 조자가 무슨 조자인가요? 배조자입니다. 배조자. 운은 운하입니다. 운하 운자입니다. 지방의 세금을 걷어서 보관하고 난 다음에 서울로 올려 보내는 제도를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지방의 세금을 거둬서 보관한 창고를 뭐라고 그러죠? 조창이라 불러요. 이렇게 강화도까지 와서 강화도에 다시 서울까지 옮기는 방법. 배를 이용해서 운하를 이용해서 이거 갖다가 조운제도로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서울까지 옮기죠. 서울의 창고를 뭐라고 그러죠? 서울경찰서 경창이라 한다 이렇게. 경창이 오게 된다. 경창이 오면 되게 용도가 달라지죠. 군사용인지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용인지 따라 창고가 다 달라져 분산 배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의 월급으로 나갈 게 창고가 아니라 광흥창이란 거예요. 이거 이 조선시대 지도사 공부할 때 이미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선생님 광흥창 들어본 거, 강 처음 들어보는데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서울의 홍대 입구에서 전천을 환승할 때 광흥창 주정거장 들어가면 광흥창역이 있어요. 홍대에서. 예. 선생님 그런 역을 찾아다니는 게 이게 일이에요. 편말만 하나 남아있고 창고는 없어요. 지금 가보시면 없어요. 그 편말 찾는 것이 완전 숨은 그림 찾기보다 더 어려워요. 예. 그 지역 사람도 잘 모를 정도의 아주 꼼꼼한 것에 박혀 있어요. 이게 이런 제도를 뭐라 한다? 좋은 제도라 불러요. 왜냐하면 좋은 제도를 만든 이유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어요. 육지로 가게 되면 산적대라든가 이런 불량한 아이들에서 노획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대신에 또 해적들이 등장하게 돼요. 바다에 해적들이 등장해요. 그걸 또 해적들을 퇴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낭비가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기니까 국가의 녹도 그냥 뺏어 먹으려고 하는 나쁜 짓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양은 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자, 2번 수령의 운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호주에 관리하였습니다. 수령이 즐겁습니다. 수령의 운반에 책임을 집니다. 익류지역,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의 세곡은 경창까지 운반하지 않고 사신접대비, 국방비 등으로 현재 사용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익류지역은 서울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쌀을 보내면 어떻게 3분의 1은 바다에 태풍 만나면 몸에 다 깔아앉아요. 서울에 도착할 때는 몇 감 안 남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 지역에 사신자 때 군사비를 쓰고 나중에 회계 처리 보금하면 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삼정 총액제 수치. 비총재가 설명드렸습니다. 숙종 때 지역을 비율제로 간다는 얘기죠. 군총재, 국방비를 군 단위로. 한국에 부담한 방법은 이한제 동네 단위로 한국을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비총재만 잡으셔도 됩니다. (166페이지) 농서 갑니다. 농상지표. 이미 우리 수업 고려 말에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원나라 농서로 충정왕이 이함이 소개하였고, 뽕나무, 과실, 약초 등 10여 가지의 농업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농상지표라고 합니다. 농상지표. 그 상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뽕나무 상자. 뽕나무가 먹는 것은 누에를 키웠다는 얘기죠. 잠업이 되게 성행했다. 실크를 뽑아내는 기술들이죠. 농사, 직설, 세종대, 집현제학사, 정초, 변여문 등이. 농가, 집성, 효종대. 지금까지 농서를 다 모았다. 모을 집자야. 한자가 모을 집자. 농서를 다 모아서 이루어냈다. 농사질설, 금양잡농, 사시, 찬효초, 그 다음에 구황찰료 등을 다 모아서 만든 게 농가, 집성, 효종대다. 그 다음에 오른쪽 167 세도정치에 대한 비판과 저항. 세도정치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 순조, 현종, 철종. 요 시기를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세도정치 시기.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의 애착 세력이 세도정치를 지속하였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안동 김씨 가문들이 권력을 잡죠. 안동 김씨 가문. 그 안동 김씨는 또 두 개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그냥 가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김씨 세력이 일부가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데요. 안동 김씨 일부가 서울에 장동 지역에 터를 잡기 시작했어요. 얘들이 세도정치들입니다. 세도정치 가문들입니다. 이 사람과는 별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혹시 안동 김씨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으세요? 선생님 친구에 장동 김씨가 있어요. 네. 저하고 만날 때 좋은 소리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너희 이 장동 김씨 말이야. 뭐 이렇게 선생님이 왜 그래? 갑자기 우리 가문을 갖다가 야, 네 역사 공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안동 김씨는 안동에 살고 있는 안동 김씨 전혀 상관없어. 니네들이 그 일부 후손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장동에 터를 잡으면서 얘들이 정가에 나게 되면 얘들이 세도정치를 이루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해줘야 제가. 몰랐대. 자기는 몰랐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명문가 집안인지 명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세도정치가라니까 명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예.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안동김씨가 있는데 장동김씨가 아니다. 나는 안동김씨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역사책에 나온 그 안동김씨 가문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 그네들이 여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참고로만. 네. 참고로 가십거리예요. 삼정이 문란했다. 가장 문란한 게 삼정이 문란했다. 제일 밑에 거 봐보시죠. 전정, 군적, 한국이 문란했다. 네. 삼정의 문란. 세종치가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삼정의 문란입니다. 네. 전정, 군정, 한국 이게 가장 문란했다. 그 정도만 잡아주세요.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야, 빨라졌다. 네. 별로 할 게 없어. 나올 게 없으니까. 농민의 봉기. 대표적인 홍경래난 잡아볼까요? 네. 홍경래난. 순조 때. 그 홍경래난 연도를 좀 잡아보세요. 1811년이고 순조 때 발생한 사건이다. 순조 때.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본 게 그거죠. 평안도에 대한 차별대우. 다르게 표현하면
평안도 지역을 서북인이라고 돼요. 갑자기 말을 살짝 바꿨다고 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서북인의 차별 대우. 예. 그래서 사료에 보면 평안도 놈들이라 불러요. 양반집의 노비들마저도 평안도 사람, 평안도 놈들 이렇게 불렀어요. 되게 비하하는 용어들이죠.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민족이잖아요. 땅덩이에서 콩 많은 동네에서 지역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치고 지역을 폄하하는 짓은 안 해야 되는데 일부 가끔 보다 보면 진짜 이 볼성사나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걸 가끔씩 합니다. 이 시기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도 좀 있었다는 거예요. 홍경래 서북인들의 차별 대우가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다. 조선 후기 사회 경제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회 모순에 대한 저항 분위기도 되게 확산되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식인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사회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난을 일으키게 됐다. 이거 홍경래 난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평안도 지역에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아까 종교 한번 잠깐 언급 드렸잖아요. 카톨릭이 어디에 가장 먼저 왔다고 그랬죠? 가장 근접적 평안도잖아요. 카톨릭은 뭘 얘기해요? 자유평등 박애예요. 자유평등 박애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라나 뭐야, 평등하지 않죠. 박애란 말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죠. 평안도 사람 차별대화잖아요, 지금 이제. 사랑하고 멀어지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자유평등 박애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봐봐. 서울 기득권 양반들이 평안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차별대우는 차별대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산이 개별나기 시작해요. 평안도 지역에서. 높은 산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 상당한 이익금이 생길 거란 말이야. 누가 이 핀을 뜯어먹으려 오겠어? 서울의 권력가들이 오겠지. 그렇잖아. 아니 평안도는 돈을 잘 번단 말이야. 뭘 더 버는 거야? 광산 개발한대요. 뺏어 먹어야지 서울 애들. 그러니까 대우는 개떡같이 하고 생산된 양이 돈 될 만큼 다 빼앗아가는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뜻있는 인사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 난을 일으킨 거야. 이걸 홍경래 난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호주민들 돈 뺏어가 보세요. 속된 말 삥 뜯어가 보세요. 어때요? 기분이 유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번 대가를 그냥 빼앗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사회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실패합니다. 실패 원인 봅니다. 평안도 지역의 한정, 농민층을 포섭할 계획안이 없었어요. 의 세도 정치화 밀란의 선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경래 난의 경문이 있죠. 별표 5개. 이거 시험에 너무 잘 나와. 모든 시험에 잘 나와.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읽으라 하지 않고 이건 읽어보게 같이.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느니, 평서대원수는 홍경래를 지칭하는 단어야. 본인을 이렇게 지칭했어.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드는 본인을 평서대원수래요. 평서대원수 급히 경문을 띄우느니 관서의 부로와 자제와 공사 천민들은 이 경문을 들으라. 무릇 관서는 성인 기자 옛 터여 당군 시절 옛 근거지로서 의관이 뚜렷하고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 똥의 땅이라고 다름없이 얘기하고 있더라. 우리를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로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하더라. 우리를 갖다가 어찌 억울하고 온통하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지금 임금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권세에 있는 자들이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펼치고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오로지 갖고 노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립니다. 이 사료가 끊임없이 나올 거야. 홍경래의 난이에요. 이게 1811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험에 점수가 안 나와. 아니 봐봐. 하나만 알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를 뭐 해야 돼? 1 더하기 1을 낸다고. 자, 홍경래 난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1811년이야. 요거 사료를 딱 던져줘. 그치? 그럼 요 시기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 뭔가요? 물어봐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온다고. 1811년을 알아야 돼. 모르면 최소한도
홍경래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지 물어본다는 얘기야. 1818년에 정약용이 목민신설 펼쳐납니다. 정약용 아저씨가. 또 봐보세요. 순조잖아요. 헌종대 얘기나 철종대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만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의 관계와 뒤의 관계, 아니면 앞에와 뒤로 중간 관계를 또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시험은 얼마든지 재밌게 낼 수 있어요.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 본다면. 중간 거, 사이의 걸로 낼 수도 있고, 뒤에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앞에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낼 수 있다. 어때? 시험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좀 이해 가셨죠? 홍경래 난에, 나 홍경래 난 압니다. 순조 때 발생한 거 압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발생한 거 압니다. 요즘에 패턴이 달라져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기에 홍경래 답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능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한능검 되게 쉬워요. 이거 아까 읽었잖아요, 선생님. 그죠? 평소 되어온 술 말하노라. 그대로는 들으라 말 하잖아요. 그거 요 사례 던져 누가 관련되냐? 홍경래, 홍길동. 홍경래 답이잖아요. 이건 한능검 스타일이에요. 이것은. 근데 공부는 그렇지 않아. 요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건 가장 옳은 것. 세 개나 앞에 거 내주고 뒤에 거 이거만 딱 집어넣어. 정약용, 목민신설. 또는 흠임신설 넣어도 돼. 상관없어. 다 이때 만들어지니까. 왜? 강진 유배 시기에 만든 거니까. 다 이 시기에. 응? 왜? 정약용 책 500권이 전부 다 강진 유배 시기에 만들어진 책이라고. 어떤 거라도 정약용이 선생님 꼭 목민신설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약용의 책 누군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게 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페이지 넘겨주세요. 임술련 농미본기 1862년 철종입니다. 발생 과정 진주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진주 사건 되게 많이 나오죠. 경상남도의 내륙 지역에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가 예전에 조선시대 진주 목사가 사는 동네 되게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지방 도시들이 많이 소멸해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그 조선시대까지 하더라도 경상 내륙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진주입니다. 진주 최초라는 건 진주 바로 이쪽인 단성, 오늘날 경상남도 산청 지역. 진주목 산청이란 말이야. 진주목에 소속된 요즘 지금 군단이겠죠. 지리산 밑에예요. 산청이니까. 가혹한 수탈로 농민과 부민들이 소청운동을 주도 향반, 잔반, 합세, 수령, 지주, 고리대공업자들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진주 농민보험기, 진주 병마사 백낙신과 진주 목사 홍병원 등이 가혹한 타막과 수탈이 저항하였다. 항쟁의 주요는 삼정의 문란이며 삼정의 문란 밑줄 보시죠. 농민보험기로 확산되었습니다. 삼정이란 전정, 분정, 한정. 이걸 한곡이라고도 합니다. 세금이죠.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걷어가는 겁니다. 누가 향리가 세금을 너무 과하게 걷어서 누구에 갖다 주는 거죠? 군수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뭘까요? 이때 세수 정치가 되면 군수 자리 정도는요 7억에서 한 8억 정도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과거 시험 공부와 관계없이 그만큼 나라가 엉망진창됐어요. 세수 정치가 되면. 자, 그럼 여러분이 7억 8억 정도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이 군수로 내려가면 7억 8억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내 본전 생각? 하지. 7억 8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요즘 돈 환산하면. 내 주머니에 나간 7억 8억 본전 건져야지. 7억 8억을 본전 거대. 그러면 향리들이 어떻게 몰신양면으로 7억 8억 본전을 찾아줄 거예요. 오케이? 좀 지나면 찾을 거예요. 근데 장사꾼이 본전하자고 장사하지는 않아요. 이익이 남아야 장사하고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노동의 대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더블로 나와야 되는 거야. 더블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누구도 떨어지는 거예요. 향리도 먹을 거리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패예요. 세수정책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다시 한번. 세수정책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매점 매석이에요. 매점 매석이에요.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독점해버려. 권력이면 권력, 경제면 경제, 모든 걸 독점해버린다. 그죠? 부패잖아요. 완전 총체적인 부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부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한동안 우리 부패했다고 그랬죠. 우리 한동안 부패했어. 공무원이 부패했어. 왜 부패했죠? 이걸 적기 주니까 부패했다. 김대중 정부 때 어떻게? 우리 현재 지금 공무원 체계로 바꿔놨어. 공무원 체계 20년 넘었어,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20년이 넘었다고, 지금. 근데 그 월급 그대로 주고 있다고. 그럼 20년이 넘고 나면 어떻게? 물가도 올라가고 세상 보는 관점도 다 달라졌어. 그럼 현재 물가 시세에 맞게끔 다시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업그레이드, 공무원들에게. 그래야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을 거예요. 부패하니까 부패 방지법을 김영란법만 만들어놨어요. 공무원업을 이렇게 직권해가지고 꽉 잡아놓고 김영란법으로 물가는 올라간다는 이걸 어떻게 가족을 이루고 어떻게 생계를 하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초기 결혼 못합니다. 공무원만 합격하자마자 결혼 못합니다. 직권하면 얼굴 가지고 어떻게 내 교통비하고 밥값하고 용돈 쓰고 나면 엄마 용돈 10만 원, 아빠 10만 원 용돈, 동생 10만 원 용돈 주라면 남는 거 없어. 보기만 좀 헐 좋은 공무원이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좀 MZ세대를 되게 때려치는 거야. 아이씨, 1년 동안 고생, 2년 동안 고생 빡세게 했더니 고작 이 정도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 꼰대가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지시하고 어떻게 분위기 살벌하고 맨날 회식이나 하고 나의 여가 활동도 막고 때려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년, 2년 만에 때려친 애들이 40%랍니다. 여러분 좀 참아보세요. 왜? 이제 인지하기 시작해서 누가?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월급이 짜다는 걸. 그럼 최소한도 실생활이 가능하게끔 올려줘야 된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그럼 법제화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선생님 생각은 뭐죠? 10%, 20% 찔끔찔끔 올릴 거야. 한 번에 확 때려버려 끝내자는 거야. 그리고 한 20년, 30년 가자는 거야. 어떻게? 4대법 첩보 다 띄고 한 300 주라고. 구급 탁 출발한 애들한테. 아니, 대기업 가면 400, 500 받잖아. 최소. 좀 하다 보면 7천, 8천 이런 거 넘잖아. 근데 공무원은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 주고 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1년에? 알바비가 더 적게 나오는데. 편의점 알바가 훨씬 더 낫지. 눈치 안 보고 시간만 떼고 확 퇴근하고 얼마나 좋아. 이럴 때 선생님 국회로 보내지 않냐?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냐? 야, 뭐 출마하면 안 찍어줄 거잖아. 선생님 인천하고 관계없잖아요. 서울에 가서 하세요. 네. 생각 없거든요. 아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수험생들하고 매일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 알게 모르게 이런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선생님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나이가 지금 35인데요. 직장 때려치고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나도 장담 못하죠. 그죠? 선생님은 어떻게 1년에 듣는 장담 못하잖아요. 그거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이걸 우리 가족 생계를 이거 나갈 수 있을까요? 20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받는 금액이 400인데요. 때려쳤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있으면 때려치기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공무원이 400 맞춰주지 못하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400 어떻게 맞춰줍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겸직 금지 원칙이 있어요. 야밤에 나가서 뭐 술집 한다든가 커피숍 하면 못해요. 겸직 금지 원칙이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력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투잡을 할 수 있긴 하는데 걸리면 끝이에요. 왜? 공무원의 규정 규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 이름, 자기 형 이름으로 야밤에 술집 내가지고 거기 가서 알바식으로 일한다고 얘기해요. 실직 권한 다 자기가 있으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선생님 주변에. 네. 왜? 공무원 월급 가지고 한정되니까. 그러니까 별도 부업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걸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럼 끝나면 억울한 게 뭐죠? 내가 나중에 연금을 못 받아. 그래서 딱 들어가잖아. 기본 25년 버텨야 돼. 그래야 내가 연금 혜택 받아. 그럼 어떻게 한 달에 끝나고 나면 350, 한 400 정도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이 나와, 매달.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 메리트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그건 그거고, 당장에 배고프니까 좀 올려주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왜 안 하냐고, 공무원 월급을.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야, 100만 원 올려주면 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합격해야 되겠다. 안 하려고 때려치려고 하는데, 야, 마음 사로잡자. 다시 잡자. 할 수 있잖아.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 이때만 안 졸고만, 이때만. 여러분, 공무원 어려운 얘기만 안 졸고 다 졸다가 갑자기 다 일어났어, 지금. 네. 자, 현실적인 얘기 좀 했습니다. 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임술련 농민봉기. 끝에 봐봐요. 삼정이정청 밑줄 보세요. 삼정이정청. 결국은 산정이 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정이정청을 만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잡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패해요. 다 부패했는데 누가 누구를 잡아드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패한 놈이 부패한 놈을 잡아들 수 있습니까? 돈 먹은 놈이 돈 준 놈 잡아들 수 있냐고요. 못 하잖아요. 부패하는 거,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봐봐요. 앞에 삼정문란 전에 뭐가 있어요? 홍경래의 난 있잖아요. 홍경래의 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삼정이정책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살짝 붙이면 어떡해? 그럴듯해. 내가 책에서 본 것 같아. 정확하게 주소 잡아 틀린 거야. 삼정의 문란으로 밀란이 발생한 거잖아. 왜? 매간맨직에서 돈을 10억씩 주고 15억씩 주고 간직을 사고 팔았잖아. 내가 본전 뜯기 위해서 그걸 향리를 압박해도 세금을 걷어간 거잖아.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일어나는 거잖아. 우리 집에 농사 짓고 있는 쌀, 우리 저녁에 먹으려고 쌀 싣고 있는데 그 쌀도 빼앗아갈 정도라는 얘기예요. 못 살겠지. 그래서 정부에서 해결한 방법이 뭐야? 삼정 이정책을 설치했다고. 근데 이거 실패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돈 받아먹은 놈이 누구를 바꿔줍니까? 뭘 바꿔줍니까? 그놈이 똑같은 놈들인데. 핵심이 뭐야?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핵심이 뭐야? 삼정 이정책이 홍경래 나라로 가면 안 된다고. 오케이? 삼정이 물라는데 해결책이 삼정 이정책 설치한 분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주소를 딱 1% 살짝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말장난한단 말이에요. 별거 없어. 그냥 말장난만 잡으면 돼. 됐죠? 오른쪽 전정, 군정, 뭐 요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세사를 대한 움직임 잠깐만 봐주세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연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여러분들 다시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는 학원도 같이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시간 빠르면 1시간, 늦으면 1시간, 실학 때문에 좀 늦을 수 있어. 1시간 반 정도 될 수 있어. 그래서 같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